제가 아주 어릴 때 낚시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낚시를 하기 시작해서 중간에 잠깐 쉬는 기간도 있었지만은 거의 몇 년인가요? 한 40년 가까이 되네요. 그렇게 낚시를 하면서 이 캐나다에 오면서 플라이 낚시란 거를 제가 접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나한테 맞는 낚시 방법을 찾았다 해서 지금은 모든 낚시 장비를 다 플라이 낚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7년 정도는 계속 플라이 낚시만 하고 있는데, 이게 플라이 낚시가 저를 딱 사로잡은 매력이 있어요. 그거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첫째로 플라이 낚시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쉬워요. 그런데 항상 배워야 하고 복잡하고 이러니까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렵지 않고 채비가 의외로 간단하고. 자, 그런데 왜 제가 플라이 낚시에 빠지게 되었느냐? 저는 성격 자체가 좀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제 공간이 필요한 그런 걸 선호를 하거든요. 근데 플라이 낚시는 이 캐스팅이란 걸 해서 고기를 잡는 거죠. 그 캐스팅이 뭐냐면은 낚싯대를 이렇게 던져서 이 줄을 저기 던지는 거예요. 그 동작이 있는데, 그걸 하려다 보면은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 옆에 누가 있으면 그 캐스팅을 못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두 번째로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에요. 제가 플라이 낚시를 갈 때는 하루 종일 낚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여름에 낚싯대 그냥 하나 들고 아침이나 저녁에 크릭에 가죠. 크릭이나 작은 강에 가면은 그 자체가 메디테이션이 돼요. 조용한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날아다니는 그렇죠. 날파리 벌레들, 그리고 항상 날아다니는 새. 아침에 가면 항상 사슴을 봐요. 물 마시러 걔네들이 자주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비보도 가끔 보기도 하고. 일단 좋은 거는 플라이 낚시는 보통 물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제 발에 닿는 그 흐르는 물의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물 안에 들어가고 나서 이 손을 물에 한번 넣어봐요. 그 이유는 일단 그 물의 시원한 감촉을 느끼는 게 좋아서 넣고, 두 번째는 온도 체크. 왜냐면 성어들이 좋아하는 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온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온도가 됐는지 물 온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행위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운동이 돼요. 플라이 낚시는 한 자리에서 계속 낚시하는 게 아니고 강을 따라 보통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서 움직이면서 계속 낚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에서 항상 이 웨이더라는 걸 입고 걸어 다녀요. 그래서 보통 많이 걸을 때는 한 하루에 2만 걸음 물속에서 걸을 때도 있고, 보통은 한 5천에서 7천 걸음 아니면 1만 걸음 이렇게 걷습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제가 다니는 작은 크릭에 보면은 낚시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다니는 곳은 캐치 앤 릴리즈, 그러니까 잡자마자 바로 놔줘야 돼요. 절대 가져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송어는 찬 데 있는 물고기잖아요. 그 찬물을 좋아하는 냉수성 어종이기 때문에 평균 온도가 이게 낮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아시다시피 온도가 송어보다는 치고는 높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송어를 잡을 때는 보통 이게 잡고 나서 바로 손으로 딱 잡아버리면은 걔들 피부에 화상을 입게 돼요. 온도차 때문에. 그래서
항상 송어를 잡기 전에 손을 물속에 넣어서 제 손바닥 온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송어를 살짝 쥐고 제일 먼저 바늘을 빼내죠. 그러고 나서 사진을 찍으면 바로 빨리 찍고 걔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물에 반쯤 담가놔요. 이게 딱 들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절대. 굉장히 그건 하지 않는 동작인데, 근데 자꾸 보통 물에 반쯤 담가 놓고 있다가 사진 찍으면 찍고, 그리고 놔주고, 이렇게 비록 낚시를 하지만은 물고기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낚시하는 방법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제일 중요한 거, 플라이 낚시는 절대 생미끼를 쓰지 않습니다. 생미끼란 건 뭐냐면은 저 살아있는 미끼 있죠. 작은 물고기나 아니면은 거머리나 지렁이 이런 것들을 전혀 안 써요. 그리고 그럼 뭘 쓰냐면은 새의 깃털로 만든 플라이라는 그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그 플라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냄새나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손에 묻질 않죠. 그래도 굉장히 편해요. 깔끔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것도 참 많은데, 그리고 제가 하는 플라이 바늘에 보면은 미늘이죠. 그 미늘이 뭐냐면 낚시 바늘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반대로 이렇게 딱 뾰족하게 솟아와서 물고기가 걸리면 못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있으면은 일단 물면은 잘 못 빠져나가긴 하는데 걔들이 물고 막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여기가 다 다쳐요. 그 미늘 때문에. 그래서 입주위가 다 상처를 크게 입기 때문에 저희는 그 미늘을 다 없애버려요. 벤치로 찝어서. 그 미늘이 없게 되면은 물더라도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빠져나가지만은 입 쪽에 다치는 것보다는 낫다 이거죠. 그래서 그 미늘을 다 없애고 그렇게 낚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저희는 가서 예전에 낚시할 때는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낚시하고 그랬는데 플라이 낚시를 하고부터는 그런 게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찍 가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낚시하고 오고 아니면 저녁에도 가서 저녁에도 한 2-3시간 하고 오고 하루 종일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가서 그냥 잠깐 바람 쐬고 산책하고 온다는 기분으로 그리 다녀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좋은 게 뭐냐면 이 플라이 낚시는 공부를 꽤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은 물에 떠다니고 날아다니는 날벌레들을 이미테이션한 미끼를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봄에 나온 벌레가 가을까지 살아있지는 않잖아요. 걔들이 있는 순간은 한 달 반 짧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매달 보면은 이 벌레들이 바뀌어요. 그런데 가을에 낚시를 하는데 봄에 나오는 벌레 이미 플라이 가지고 던지면 잘 안 물겠죠. 가을에는 가을에 나오는 벌레를 던져야지 잘 무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크릭에 가면 거기에 맞는 해치 차트라고 있어요. 그 강에 몇 월 달에 어떤 벌레가 나오고 몇 월 달에 어떤 게 나오고 이렇게 다 그 차트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플라이를 선정해서 던져야 돼요. 그래야 잘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이 강의 물이 흐름이 어떻게 돼 있고 물색이 얼마나 빠르고 물 색깔이 어떻고 이런 것들도 다 공부를 하고 딱 가서 저기쯤에 송어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 딱 던지면은 제일 좋은 게 그렇게 딱 던졌을 때 바로 탁 물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짜릿하죠. 마치 골프에 드라이브 샷으로 정확하게 때렸을 때 땅 소리 나면서 쫙 뻗어나가는 그 느낌처럼 저기 송어가 있겠다고 딱 첫 캐스팅에 바로 물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플라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다른 낚시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낚시란 보통 낚시하면 여자분들이 많이 싫어하시잖아요. 뭐 저도 예전에는 그랬지만은 그래서 그 낚시라는 그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어 잠깐 자전거 타거나 산책 가거나 등산하거나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취미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한번 취미를 가져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두서없이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저와 또 제가 아는 친구들 또 몇 분 있는데 낚시를 꽤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플라이를 한번 배워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하루 정도 잠시 공원에 나가서 캐스팅 연습하고 크릭에 딸린 공원에 가서 캐스팅 연습을 하고 거기서 뭐 점심 먹고 오전에는 캐스팅 연습, 점심 먹고 오후에는 그 물에서 한번 플라이를 던져보는 이 정도만 해도 아마 충분하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합니다. 아무 때나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나갈 때 같이 가셔도 되고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한번 플라이를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